다섯 번째인데, 등록을 해야 되나? 지금 강제적인 면접 들어갔을 때, 시간은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문제지, 강제로, 보통 거기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사장님이 나도 거기로 가야 되는 지금 뭐야. 사장님이 오늘 몇 시에 된다고 사장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수업 시간에 나오게 네, 하시죠. 권호병 전무님도 외근 나가셨어요. 이번 녹화해가지고 동영상을 저기 다시 한번 공유를 하고 다시 그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그러면 또 목충에서 하는 줄 알고 저희가 왔다가 또 열어놓고 이게 지하라고 안 써놨대요. 대회이시 당연히 있는 거예요.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모바일 모니터링 솔루션에 대한 심사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솔루션 잠깐 설명드리고 추진하게 된 경위, 총판 계약에 대한 내용, 다음에 이제 솔루션 상세 소개, 영업 계획, 사업성 분석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총판을 하려고 하는 모바일 모니터링 솔루션은 모바일 앱을 실시간으로 안정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성능 관리나 사용성 추적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에러나 크래시 부분을 실시간 관제할 수 있고요. 모바일 앱의 이제 성능 저하가 나올 때 그 구간을 관제나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앱을 쓰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아이디를 넣고 검색을 하시면 그 해당 단말기에 대해서 그 앱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도입 레퍼런스가 한 10여 개 정도 앱이 있고요. 이게 작년 5월부터 사실 시판이 돼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일자가 그러고 그 뒤에 그 전에도 많이 좀 이용을 하셨었고요. 하나은행은 이제 기업 뱅킹하고 개인 뱅킹 쪽에 같이 적용이 돼 있고 CJ 대한통운은 CJ 그 택배 물류 쪽 앱에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B2C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EBS가 최근에 이제 중학교 앱에 적용이 돼 있고요. 여기도 도입을 망설이다가 중학교 앱에서 이제 백도어가 발견되면서 굉장히 이제 이 솔루션을 극찬을 한 사례고 고등학교 앱도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BGF 리테일은 그 CU 앱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CU 앱에 이제 상품권을 마케팅으로 지급하면은 그 마케팅 상품권을 갖고서 아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실제 다른 앱들 대비 이 앱이 굉장히 지금 사용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GLN 인터내셔널은 글로벌 회사인데 결제 앱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소소하게는 DB저축은행의 뭐 스마트 뱅킹 쪽에 적용을 했고요. 메이저 은행은 실제 하나은행이고요. 추진 중인 사이트는 LG 에너지 솔루션, CJ 푸드빌, 아모레퍼시픽 등이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은 하나카드, 우리카드, 농협은행, 농협카드, IBK, KB, 한국투자증권이 진행되고 있고요. 농협은행은 이제 저희가 입수한 바로는 올해 1개 먼저 적용하고 내년에 3개 정도 앱을 다 적용하는 걸로 이미 이제 계획을 짜놓은 상태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LG 그룹사 전체가 이제 싱크엠에 이제 이 솔루션 말고 모바일 개발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LG 그룹 전체가 그거를
표준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플랫폼으로 표준으로 선정을 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드릴 건데,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경쟁사에, 국산 경쟁사 솔루션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민백하는 형태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는 게 지금 공공 독점 총판인데, 지금 행안부, 마사회, EBS 고등학교 앱, 수자원공사 모바일 오피스, 전력공사 모바일 오피스 쪽에 지금 영업을 이미 공공 쪽의 리셀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셀러 명칭은 기존의 GT 플러스라는 업체고, 그다음에 또 싸이웨일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GT가 한 1,000억 정도 하는 회사고요. 싸이웨일이 한 3, 400억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 영업하려고 하는 타겟팅 가장 우선순위로는 우정사업본부가 있고요. 인천국제공항,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이 있습니다. 개발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싱크엠이고요. 저희하고는 2014년도부터 KT 페이퍼리스 협력사 할 때 그때 만나서 같은 관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개발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였고, 그 당시에는 그때 KT 쪽에 이제 이 미비라고 하는데요.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그래서 요거 협력사 역할을 했었고, 유사하게는 이제 유라클이나 이런 애들이 모바일 쪽에 SI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프레임워크 내지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는데, 이게 이제 유라클은 모피어스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IR 큐더스의 IR 컨퍼런스 사업할 때 싱크엠에서 주도적으로 저희 하도로 해서 SI 개발을 진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001년도부터 계속 모바일 관련한 사업만 진행을 해서 기술력은 상당한 회사고요. 이게 이제 개발되게 된 경위가 원래 하나은행이 얘네 이제 개발 플랫폼을 도입을 해서 핑거라는 또 업체가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모바일 SI 업체인데 이쪽을 통해서 이제 애들이 마더를 써서 개인 뱅킹 앱을 개발을 했는데 자꾸 이제 앱에서 에러가 나니까 이거를 픽스할 방법이 없냐. 그래서 운영단에서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요구를 해서 일단 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맥시 자체가 갑자기 태어난 상품은 아니고요. 이 개발 플랫폼의 안에 있는 그 하이브리드 웹 기술이 여기에 투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기업 뱅킹도 저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웹캐시 쪽에서 이제 SI 개발을 했는데 웹캐시하고 협력해서 개발을 한 솔루션이고요. 맥시가 기존의 아까 경쟁 솔루션하고 가장 큰 다른 점은 이런 기업 뱅킹 앱이라든가 개인 뱅킹 앱에 전혀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경찰청의 폴리폰 쪽에도 소개를 했었고요. 굉장히 좀 그 개발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 폴리폰 서비스 자체가 경찰청 예산으로 구축한 게 아니고 통신사 투자로 구축을 했기 때문에 통신사가 이제 돈이 없다. 그래서 이제 투자가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경쟁사 현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많이 좀 취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IMQA라는 솔루션이고 어니컴이라는 업체가 이제 개발한 거고, 이거는 조달에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애프리너라고 이제 넥스다임이라는 회사가 예산을 갖고 와서 이제 유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격은 뭐 싱크엠이 이제 맥시가 중저가로서 굉장히 그 경쟁력이 있고요. 애프리너는 매우 고가입니다. 근데 이제 애프리너 같은 경우는 마케팅용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성 추적이 가능하다는 기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사용자들이 도대체 어떤 메뉴를 쓰는지를 추적하는 기능으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고가였는데 성능이 안 나오다 보니까 하나은행에서 이제 보시면은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시의 또 다른 기능이 어, 동일 로그를 수집할 때 서버 대수가 굉장히 절약된다. 이 로그 사이즈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왜 이렇게 그러면 수집하는 데이터가 차이가 나냐면 이런 솔루션들이 제 데이터 정형화가 잘 안 돼 있어서 쓸데없는 것까지 많이 수집을 한다고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어떤 데이터 정형화도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이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적용을 해서 성능이 매우 빠르다.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검색했을 때 빠르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솔루션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이제 뭐 고객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동작 운용성도 이제 앱에서 돌아갈 때 굉장히 가볍게 돌아간다는 부분이 있고, UI, UX는 이제 관리자 쪽 얘기하는 건데, 관리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데이터를 찾아볼 때 굉장히 직관적으로 제공이 돼서 타 솔루션 대비 분석이 용이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적절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커스터마이징도 이제 국산이다 보니까 가능한 상태고요. 이 IMQA 솔루션이 이제 이 맥시로 많이 지금 인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싱크եմ이 해외 투자 유치 때문에 좀 이 자료를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해외 솔루션에는 이제 다이나트레이스라든가 데이터로, 스플렁크, 뉴럴리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존에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는 모바일 모니터링 솔루션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맥시 대비 조금씩 빠지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맥시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좋아서 이거를 그 맥시를 이렇게 투자 검토를 하고 있는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소개를 해서 좀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총판 계약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판을 하는데 이제 독점 총판을 받아왔고요. 최초 2년간 계약을 하고 이후에 1년씩 자동 연장하는 조건입니다. 계약 디파짓은 일단 5억으로 설정을 했고요. 제가 조금 낮춰줄 거를 요청을 했는데 원래 한 10억 얘기를 했었다가 5억 원으로 낮춘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매 후에 판매하고 그걸 이제 까나가면 되는 형태로 됩니다. 그리고 조건은 지금 계약함과 동시에 한 10일 정도 있다가 50% 넣고 30일 이내에 50%. 제가 이것도 한 60일로 일단 얘기는 해놓은 상태인데, 일단 뭐 일단 이 정도로 이게 이제 라이센스다 보니까 보통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진행을 합니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거는 인정 안 하다가 좀 요구를 해서 좀 넣은 건데요. 최초 2년 동안 우리가 사업을 못 하든지 아니면 잘 안 팔리든지 해서 사업이 잘 안 된다 할 때 우리가 라이센스 이제 팔고 남은 거라든가 그런 걸 전체 반납하는 형태로 하면은 환불이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계약서에 넣어놨습니다. 싱크엠은 매출이 50억에서 이제 40억으로 줄었고 올해 한 45억 예상하는데 왜 이렇게 매출이 줄었느냐 그랬더니 솔루션 개발 SI를 탈피하기 위해서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매출이 좀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작아져도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가 돼서 문제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계시고 인원은 한 35명 정도 돼요. 자본금은 5.5억이고요. 주사업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 개발 플랫폼하고 요 맥시 솔루션이 있고 신용도는 BB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 이걸 쓰려고 하느냐? 고객들이 왜 이걸 쓰려고 하느냐 부분인데 앱은 개발하고 나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됩니다. 배포를 하면 이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기능 개선을 해야 되거나 또 뭐 주변에 이제 환경적인 요건들이 변경이 돼서 패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OS가 바뀐다든지 단말 기종이 바뀐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품질 관리라는 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운용자가 품질 관리할 수 있는 팩터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서버만 모니터링하고 있다 보니까 사용자 앱에서 도대체 이게 떤 식으로 우리가 배포한 앱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고객들이 클레임을 걸어야지 그때 이제 대응을 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공공기관은 이제 더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개발사한테 이제 문제점을 파악하라고 하죠. 그래서 경찰청도 개발사한테 상주를 하라고 요구하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굳이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데 바로바로 지시를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지시를 하고
바로 반영을 하려고 그런 거를 상주를 시키는 거고요. 근데도 결국에는 개발자를 믿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자가 뭐 버그가 있어도 이거 잘 빌드 잘 돼서 잘 쓰고 있어야 하면 그냥 그걸로 이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장애가 버그가 있는 소스를 넣어서 배포를 하더라도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 건데 앱 사용자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계속 장애가 있다가 했을 때 또 제일 어려운 게 재현이 어렵다는 부분. 그리고 또 그 시간대만 또 나오는 또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지국이 죽었다든가. 그랬을 때는 재현이 진짜 어렵죠. 근데 이제 맥시를 쓰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그 시간대의 로그를 바로바로 확보해 놓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바로 가능하고 네트워크 장애가 만약에 일어났다 그러면 그 해당 지역에 있던 단말기들이 동일한 증상을 띄우는 게 올라오기 때문에 바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투명하게 이제 바로 그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불투명한 재정 사양이 필요 없는 거죠. 개발사한테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번 작년에 정부 24 장애도 있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모니터링을 다 도입하라. 대국민 서비스는 다 도입하라고 가이드라인도 냈었고, 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싱크엠의 이 솔루션이 더 각광을 받게 됐고요. 어,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의 배포한 앱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아야 되고, 빠르게 동작해야 되니까 수집 데이터가 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DB 아키텍처나 소프트웨어 구조가 적절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장점인데요. 사용성을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어떤 앱을 쓰는지, 모니터링, 앱에 어떤 기능을 주로 많이 쓰는지, 사용자가 주로 어떤 이벤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약간 마케팅적인 피드백을 받겠다는 의미고요. 성능이나 통계 분석을 하겠다는 부분, 장애 추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이 솔루션의 핵심 기능. 요거는 이제 주로 기능적인 부분이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키텍처적인 부분인데, 어, 웹와스가 있고, 기존의 웹와스에 같이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맥시의 전용으로 프록시를 구성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 내부망 쪽에 이제 구축되는 부분인데, 맥시 서버 이제 한 대로 구축할 수도 있고, 뭐 여러 대로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를 도입하는 업체는 이제 스토리지라든가 뭐 서버도 다 도입을 해야 된다. 있고, 저는 이제 맥시 소프트웨어 유통뿐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기존의 SIR 업체들하고 같이 좀 호흡하면은 좀 파생 매출이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이건 이제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야간 모드라서 하얗게도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이제 뭐 차트라든가 이런 거를 커스터마이징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NMS 화면처럼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제니퍼 APM 이렇게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모바일 제니퍼 혹은 모바일 APM으로 컨셉을 해서 이제 마케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바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미 PC 어플리케이션 시장은 포화가 됐고 모바일 쪽으로 지금 다 넘어가는 추세고 실제 사용자들이 이제 모바일에서 많이 쓰고 뭐 스마트워크 시대에서 당연히 모바일 쪽에 이제 강점이 찍힐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솔루션을 잡고서 저희가 영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은 굉장히 공통적인 분야를 건드려 주기 때문에 저희가 영위하는 사업 방향과도 굉장히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채널 영업이라고 해서 기존의 싱크엠의 협력 사업이죠. 그쪽을 이제 저희가 넘겨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들이 영업했던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고객들은 이 시기에 지금 도입이 확정된 고객도 있고 확정 예정인 고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시한 부분은 진인프라가 이제 공급하기로 얘기가 돼 있고요. 이제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한 50% 마진을 받았는데
파트너한테 한 30에서 35% 정도를 지금 이 친구들이 영업을 했다 보니까 좀 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좀 출발을 하려고 좀 계획 중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권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 주인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별도의 또 리셀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싱크엠의 총판 리스트가 GT 플러스하고 사이웰인데요. 이쪽이 이제 여기도 원래 공공 독점을 요청을 했는데 거절이 된 상태고 이제 저희가 따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은 GT 플러스는 제니퍼를 총판 영업하는 업체고 영업력이 굉장히 공공 쪽에도 강한 업체고 금융 쪽에도 굉장히 강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펜타 시스템즈나 이런 업체들도 이제 이 정도 사이즈인데 지금 현재는 리셀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아마 흡수해서 공공 쪽에 파트너로 같이 코업을 좀 해야 될 업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전 사업부를 동원해서 이미 이 공공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진율 50%를 구사할 수 있게 저희 1차적인 타겟 고객들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KT도 들어가 있고요. 경찰청도 앱이 지금 한 17개 정도 있는데 이쪽에 순차적으로 영업을 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보통 예상 평가가 뭐 2억 정도거든요. 1.5억에서 2억 정도인데 앱당 매출입니다, 이게. 그래서 앱이 이제 여러 개 있는 그 대형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게 맞을 거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원래 은행이 도입하니까 은행 앱들도 이제 계속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고요. 카드사도 이제 그거 보고 적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2차 이제 영업 대상은 제가 좀 조사를 해본 부분이고요. 공공 앱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그 앱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이 많이 안 되고 그런 앱들은 정리하기도 하고 그런 또 원칙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앱들은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앱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 쪽에 영업 중에 조달 계획, 영업 계획이 있고요. 10월 초 정도에 저희가 GS 인증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까지 GS 인증하기로 되어 있고요. GS 인증이 되면은 이제 우수 조달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직접 영업 마진율 50% 받고 저희가 이제 파트너 영업 할 경우는 이제 15에서 30%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이제 맥시하고 제니퍼 이제 연계 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니퍼 같은 경우 국내 공공시장의 이제 95% 마켓 시어를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에서 김성근 그룹장이 좋아하는 와탭 같은 경우는 저렴해서 많이 좋아하는데 제니퍼 출신 개발자가 나와서 만든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공공이나 이제 클라우드 시장을 보고서 저가 공세를 지금 하고 있고요. 와탭도 연동은 가능합니다. 근데 일단 전략적으로 제니퍼만 연동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제니퍼가 1년에 한 100억 정도 지금 하고 있고 10년간 한 1600억 정도 매출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니퍼가 웬만한 솔루션들을 하고는 연동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APM 쪽에 최고 그 시장 장악을 한 솔루션이라 대신에 이제 제니퍼 총판인 아까 그 GT 플러스에서 요청을 해서 이것만 연동을 지금 해준 상태고 이거하고 이제 그 페어링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PC 웹은 제니퍼를 넣고 모바일 앱은 맥시를 넣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한 번 들어갔다고 해서 다시 못 넣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세대 개발을 하면 전체 플랫폼을 다 걷어내고 새로 이제 앱을 개발할 때 하는데 그때 제니퍼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 라이선스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인 어떤 그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제니퍼는 와스 서버를 모니터링하는 거고 맥시는 앱을 모니터링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맥시가 괜찮으니까 이제 같이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니퍼 총판인 GT 플러스하고 판권 계약을 진행해서 저희가 제니퍼를 받아서 같이 공급하는 형태로 턴키로 공급하는 형태로 또 영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마케팅 계획인데 이제 아까 대상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예산 영업을 해야 되고 3분기 내에 그다음에 이제 타겟 대상으로 POC 영업을 해야 됩니다. 설치하는데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 내에 시범 고객한테 시범으로 이제 서비스 줄 수 있게끔 서버 정도 구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 협력사, 아까 뭐 리셀러나 이런 업체 대상으로 영업사원들이 잘 팔아주면 선착순으로 뭐 프로모션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저희 아까 제조사하고 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뉴스 기사를 뭔가 수주를 했을 때 계속 쏟아낼 거고요. SNS나 유튜브 쪽에 마케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걸 계속 팔아냄으로써 신규 영업망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협력사, 고객사하고 이제 추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제 또 저희 법인폰 쪽하고, 그러니까 저희 기존의 진인프라 사업하고 시너지가 일으키면 하는 게 가장 쉽게는 이제 법인폰 교통센터하고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무용 패드나 업무용 폰, KT하고 같이 제안하실 때 추가 판매가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모바일 사업팀 쪽에 괜찮은 정책을 줘서 저희가 협업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혹은 뭐 저희가 사스로 직접 서비스를 해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아까 AI 클라우드나 이제 AI 쪽 사업에 아까 네이티브 앱 개발 사업도 있었는데 뭐 그런 사업들 쪽에 같이 넣어서 뭐 우리가 꼭 이아스만 파는 게 아니고 솔루션까지 같이 번들 판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은 저희가 지금 당장은 뭐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산 영업을 좀 하려면은 일단 좀 실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차장급이나 그다음에 이제 인스톨은 좀 굉장히 심플하다고 들었는데 주임 대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아까 파트너 영업 쪽 통해서 나오면은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스와트인데 이제 저희가 강점으로는 기존의 금융권하고 또 가장 필요한 업체가 물류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류업체들로 이미 안정성하고 효과성이 입증이 된 상태고 모바일 앱 등 이제 단말 사이드 쪽을 모니터링하는 기술로 기존의 서브 모니터링하는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다. 그다음에 R&D 쪽이 이제 능력이 좋다. 그래서 저도 개발사들 많이 만나봐서 이거 만들 수 있겠냐고 물어봤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기회라고 볼 수 있다면은 어, 다양한 사회 사업 기회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견기업으로 가는 와중에 있어서 뭔가 확실한 솔루션을 좀 하나 보유해야 되지 않나. 경쟁하는 게 아니고 독점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파트너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협력 사업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약점은 이제 저희가 여기가 회사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가 부도나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 이것도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소스 코드를 임치를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솔루션 영업력이나 이해력, 예를 들어 KT한테 줘봐야 KT가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 판매를 못해서 이제 우리 영업 대표도 아마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많이 배포를 해주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고 한두 군데 레퍼런스만 쌓이면은 대략 그 사례 분석을 통해서 이해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 위협적인 부분인데 뭐 저희가 예산 영업해도 공공 고객사가 이제 예산을 늦게 반영을 시킨다든가 글로벌 솔루션들이 이제 밀고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모바일 SI 개발사하고도 이제 다양한 협력 관계를 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따기 쉽게 갈 거고 빠른 시간 내에 공공시장을 석권해서 타시장까지 한권 확보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기 이제 영업 그 라이센스 구조는 메모리당 과금입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1GB당 100만 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28기가면은 이제 1.28억. 여기서 조금 이제 할인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 영업이익은 저희가 직접 마진 50%,
파트너 영업할 때는 15에서 30% 마진율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경중을 가릴 거고요. 어,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니까 그 견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 계획은 올해 한 3개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평균 매출, 이게 이제 사이즈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1.5억 잡고 4.5억 매출에 영업이익, 이게 이제 파트너 매출이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일단은 어, 그, 한 20% 정도 잡았고요. 내년에는 뭐 일단 10개 정도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일단 좀 보수적으로 잡아 상태입니다. 26년, 27년까지 잡아놨는데, 요거 하고 이제 유지보수까지도 저희가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파생 매출 이거 하면은 총 매출액의 한 1.5에서 2배는 좀 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그 지속에 대한 논란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 1월과 7월 정도에 1, 2차 중간 심사 분석을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디렉터의 수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솔루션의 특징이 그거네. 그러니까 우리 앱을 깔면은, 데콜라던가 그 이후에 데콜을 해야 되는데, 그 효율적으로 데콜을 하는 거죠. 문제점 없이. 아니, 그게 아니고, 백골의 랩을 되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모니터링 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그게 찾아낸 거에 대해 하니까 이상한 짓거리 있잖아요. 그거 소방. 응. 네. 계속 그런 거 다 발라낼 수 있습니다. 그게 못 잡았다는 게 앱을 업데이트 하려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 응? 그거 잡기 어렵거든요. 그런 거를 그걸 잡을 수 있는 거지. 개발하고 그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 잡겠다고 지금 그거는 그거 하면 이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개발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 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런 게 혼자나 있을 거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는데. 지금 아까 아무래도 서로 그런 게 내가 거든요. 소방도 다 있어야 돼요. 파이프라인은 일단 캐리 이거 지금 마사회하고 행안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기 도입이 거의 확정이 된 거잖아. 그다음에 저 위에 거는 우리 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네. 저기서 우리가 뭐할 건 없나? 지금 하고 있는 거, 늘 확정되는 건 있잖아. 네. 이건 누가 하는 거? 다른 저기도 이제 영업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그룹 같은 경우도 이걸 다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또 영업한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문제를 일으키는 거를 우리가 정보를 파악할 수 없을까? 없지. 공공기관에서 저런 걸 쓰고 있는데 앱을 배포를 하는 분들을 일으키고 이런 머리 아픈 그런 데 가서 딱 이게 발언이 될 거예요. 사장님 대부분 다 문제가 있고요. 어? 문제가 없다고 발뺌할 뿐입니다. 담당자들이 대부분 다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배포가 자주 일어나는데 그런 데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데 그런 데가 공공기관에 어디 있을 거야? 배포가 항상 일어납니다. 1년에 한 4번 정도는 하거든요. 분기에 한 번씩 업데이트 무조건. 그런 고객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지금 수요 예측을 했는데 앞에 수요 예측 나와 수요 예측을 여기 타겟이라고 했잖아. 아까 그 매출 매출을 한번 보자. 이거 매출액이 4.5, 5, 올해 그렇고요. 내년에는 이제 뭐 매년 이제 좀 누적으로 이거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좀 보수적이고요.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았다. 사장님 거기에 이게 인력을 몇 명을 아니. 넣었어요? 몇백 15억의 인력을 2명을 쓰겠다는 말이 지금. 이게 이 정도
이익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보다도 저희가 독점으로 갖고 가면은 저희한테 협력사들이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사업할 이슈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맥시가 시장에 맥힐 거냐. 첫 번째가 그거야. 그럼 맥시 이거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없어. 맥시만 맥힐 수만 있다면은 유일무이한 거다 지금. 맞습니다. 그럼 이거 이수한 수요 측은 뭐 얼마나 될지 모른다는 거야. 뭐지 저기 홍보 한번 저기 신문사에다가 문제점 일으키는 막 잡아가지고 확 틀리면은 그냥 확 뜨거든요. 응? 그런 데를 이제 잡아내야지. 대파 있는데 문제가 일으키는 데를 기자한테 시켜가지고 응? 내가 해봐라. 그러면 이거 뭐지 방송국에 하면은 이 매출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제니퍼 아까 말씀드렸죠. 재밌거든. 네, 저희는 제니퍼가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 개발자들은 무조건 제니퍼 잘 알고 있어요. 네. 아마 수자님도 제니퍼 시장하고 이거하고 그러면 제니퍼가 아까 이제 제가 작년 매출이 이제 1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걸로 걔네가 제니퍼만 팔아서 100억이에요. 근데 이게 영업이익이 얘들이 한 60% 돼요. 그렇지. 칩 개발사니까. 제니퍼가 일단 선두네. 제니퍼 소프트 그 제니퍼 개발사는 서버 쪽 성능 관리하는 거고, 우리는 모바일 쪽 성능 관리하는 거고. 아 유선 쪽 이야기인가? 네. 제니퍼 서비스는 유선을 하는 거야? 네. 네. 그쪽은 웹이네.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모니터링하는 거. 그거를 이제 앱은 일부에 하는 거구나. 앱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그 제니퍼 판매하는 협력사들이 모바일 쪽그 성능 관리가 필요하겠네? 그 우리를 찾는 거지. 그렇지. 그럼 저희가 먼저 모바일 쪽 차세대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넣으면서 뭐 기존의 제니퍼까지 같이 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도 저희가 팔 수 있고. 모바일 쪽은 우리가 직접 총판을 하는 거고, 그러다가 또 고객사에서 서버 쪽도 우리 필요해 그러면 이제 제니퍼도 우리가 그렇게 판매하는 거고. 근데 또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이런 것도 있지만 총판을 와보라고 하거든요. 업체들이, 고객들이. 맥시가 뭔데 한번 설명해봐. 저희가 판권을 갖고 있으면 그런 컨택이 계속 유지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운영 관제를 해주면 마진도 주나? 반대요.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주든지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진이 얼마나 유지보수 그럼 8분 넘어가는 거 아니야 며칠?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유지보수나 우리가 팔았어. 네. 유지보수는 뭐가 하는데? 본인이. 이제 기본적으로 파트너들이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엔지니어나 이런 게 없으면은 저희가 배워서 하는 이거는 걔네들이 개발을 한 거잖아요. 예. 걔네들이 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 우리한테 그러니까 소스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이러면 우리가 유지보수 하기 힘들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뭐 또 다른 설정을 해서 그러니까 저기 그 계약서의 박사의 역할이 있는 거고, 박사 내용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소스를 건드려야만이 볼 수 있는 유지보수는 당연히 개발사에서 하는 거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서에. 우리가 그 고객사의 관제를 우리가 그 대행해서 해줄 테니 마진율을 좀 높이시는구나. 맥시에 한 명을 더 만들어서 이거 5%나 10%의 마진, 10% 정도를 모니터링 관제. 사실 지금 이거는 라이센스 판매에 대한 영업이익이고요. 사장님 말씀하시는 건 이제 약간 유지보수하고 운영 관점까지 포괄하신 거거든요. 그건 이제 도입 후 1년 뒤부터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 라이센스 비용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맥시를 도입하려고 그러면은 라이센스 비용은 10,000원이에요. 관제 비용 5,000원이고요. 그지? 유지보수 관제 비용 5,000원이고요. 설치비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냥 얘네는 소프트웨어만 제공을 하면은 저희가 관제를 번들링해서 저희 마음이죠. 저희 네. 다 깼죠. 네, 번들링해서 저희가 제공합니다. 맥시에 줍니까? 두 번째 일단은 저희 이게 그 패키지부터 공급하는 거고, 그리고
공공이니까 사실은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외부 관제가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되게 드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운영 관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원하는 고객 같은 경우는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운영 관제는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그 고객사 내부에 운영팀이 있어요. 대부분 거기서 해요. 공공은 그래요. 공공은 그런데 뭐 아무래도 지금 예전에도 좋다. 그러니까 이게 클라우드로 예를 들어서 모바일 이걸 돌리는 공공이다. 이제 뭐 아까 PPP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옮겨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면은 또 이제 클라우드까지도 그 통합 관제를 할 수도 있거든요. 고객사한테 제안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는 부가 서비스로 그냥 만들어 놓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획사를 만들어지기는 그러면 GS 인증의 주체는 누구야? 여기는 싱크엠이 맞는 거죠. 응? 싱크엠이. 싱크엠이 GS 인증을 받고 네. 우리는 조달은 누가 줍니까? 조달도 싱크엠이 등록합니다. 싱크엠이 조달. 네. 이게 법이 바뀌어서 그쪽으로 매출이 꼽히는데 이제 저희는 그 조달 조달하고 GS 인증은 법 제도적으로 제조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쪽으로 연락이 가더라도 그 고객에 대한 긴급은 그 조달은 조달을 하게 되면 싱크에 대한 거고 다만 그거에 대한 마진하고 그 가격 컨트롤은 우리가 하는 거지. 조달 운영을 저희가 합니다. 조달에 대한 운영, 네, 조달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달로 조달을 왜냐면 국민간 조달이 중요하거든. 조달로 구매하면 우리가 공급할 수는 없어요. 영업이익만 마진 되는 거지. 왜 하는 데지? 이게 우리가 오늘 다른 거는 했는 거야. 그 KT가 구매 계약실에서 제조사하고만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KT는 프로젝트마다 저희 팀판이 그 NI사가 가능한데 그 조달은 그렇지 않아요. 다 거기서 조달해서 그냥 제조사에서 직접 나옵니다. 대신 이제 납품하는 금액은 우리가 컨트롤하고 거기서 마진을 우리가 그 제조사에서 받는 거죠. 다시 한번 알아봐봐. 안 보여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알아봤는데 몇 년 됐어요. 지금 다 그렇게 준사만 국민을 가지고 다니다를 유달 등록이 중요한 게 공공기관의 주달 등록이 다르고 가격을 타고 그냥 수익계약하는 거니까 다르고 그 싱크엠에도 조달 포함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공공 독점은 조달 당연히 포함. 정확하게 디파인해도 아니면 조금 더 디파인 계약세 주달에 대한 부분은 먼저 체크를 해서 예. 역할 영역을 왜냐면 나중에 분쟁 유지가 생겼을 때 그걸 대비해서 계약서에서 조달 포함이라고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더 명확하게 좀더 주로 그러니까 운영을 저희가 하는 걸로 그냥 사실 그게 이제 결국 똑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조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시장을 가요. 지배력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2년 있다가 5억 뭐또 5억 이거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응? 네. 그거 한번 봐요. 일단 뭐 고생한 흔적이 보여 여러분들이 한참 얘기한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서 12주면 50% 입금하고 그래갖고 30주면 50% 입금한다. 그거를 그냥 납품으로 납품과 동시에 50% 입금하는 게 안 맞죠? 그러니까 일반 채널사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저도 여러 번 저거는 왜냐면 너 달라는 얘기 아니고 맞습니다. 저때 무슨 수익이 무슨 거 있냐고 5억 너 달라는 얘기 대신 이제 제가 반납 조건을 넣어놔서 사실은 5억이 필요한 거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원래 요청은 이제 제가 저기 해가지고 많이 디스커션을 한 건데
원래는 이제 10억을 얘기했던 거고 5억으로 낮춘 거고 그리고 1회에 다 5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원래 요청사. 그러니까 솔직히 정말 의미가 없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저기 최소한 원래 요청은 어, 초기에 50% 하고 아니면 30% 해가지고 한 6개월 좀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우리가 총평 개념이니까 송구매로 원래 이래로 해야 된다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이제 지금 합의를 본 거고 지금 얘기는 30일이 아니라 50%면 60일 이내로 조금 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 거죠. 60일까지는 제가 좀 요청을 더 했고요. 저희 사장님도 계시니까 아직 결정은 아니다. 저 반납 조건도 원래 없었었는데 그쪽에서는 확신을 하고 하니까 지금 반납 조건을 계약서상에 넣은 거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저는 아까 난 빈초가 두개 주주 여기 있는 거는 진짜 우리가 고객이 있냐 이거야. 아까 일러볼까? 파이프라인. 사실은 저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잠시만요. 제가 보기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파이프라인 이거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지금 거기 지구장도 그렇고 그럼 이게 거기도 그렇고 마사회하고 지금 행안부가 확정이 됐다는 거잖아. 거의. 네. 저거 두 사이트면은 지금 4.5억이 이미 다 사장님 수자원공사도 있어요. 수자원공사까지 3개 하면은 거의 한 지금 6억 정도가 이미 저기 우리가 영업한 게 아니라 저네들 그리드텍이라고 있어? 그리드텍이 뭐라면서요? 마주에 있는 일반 그 모바일 앱 쪽이나 그쪽 그 한전 쪽만 주로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개발 이제 리셀러들이 저렇게 영업하는 거를 우리 밑에 다 해주고 우리 마진 15%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게 지금 이제 확정적으로 되어서 올해 매출까지 가능하니까 사실 리셀러 공급이 15%고 마진이 그럼 35%. 우리가 이제 15% 우리가 15%고 쟤네들한테는 저기 35% 주면 되고 쟤네들이 영업을 했으니까 거꾸로 돼 있는 건데. 우리 거를 써먹거나 15% 마진이라는 거를 예, 맞습니다. 15% 마진은 그게 아니지. 저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15% 보통 손판하면은 맞아, 아무것도 안 쓰지. 지금 계약서 쓰고 우리가 협상하는 문제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컨설팅 지원이나 뭔가를 갖다가 하면은 되는데 이거는 이미 만들어진 걸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RFP 들어가 있어요? 일단 수자원공사는 들어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마사회나 행안부는 마사회는 모바일 베팅 쪽 앱일 거고 행안부는 아마 정부24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만 해서 나오는 RFP야 아니면 다른 사업에 끼어서 나오는 RFP야? 그럼 다른 사업에 끼어서 나옵니다. 맥시만 도입하지는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자기들 개발하는 앱에 어떤 사업에 행안부하고 맞아요? 행안부는 아직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앱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24도 있고 마사회는 베팅 앱이 모바일 베팅 앱. 주사업자는 누구예요? 마사회는 주사업자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일단 얘들이 이제 이건 제조사가 이거는 작업이 됐다. 그다음에 수자원공사는 SDS는 이쪽에서 들어가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삼성 SDS에서 모바일 오피스하고 이제 포탈 쪽을 우선 다 가장 중요한 건 리셀러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영업사가.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리셀러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 사장님 얘네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거예요. 갑자기 진인프라가 튀어나왔으니까. 아니 대리 입장은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메시하고 하는데 SI 아까 말씀드린 SDS나 이쪽에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새로운 플레이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권한을 쥐고서 미팅할 수 있다는 부분이 또 강점이 있습니다. 5억에 대한 그런 책성은 이미 된 걸로 좀 일단 해지를 하고 5억은 그렇게 소진을 하고 다음 페이지 그렇게 하고 아까 거기는 이제 저기
마진 15%인데 우리가 직접 영업하는 것들은 그 50% 정도 이런 것들은 직접 다이렉트로 고객 채널이 이미 되고 있고, 그러니까 알리고 우리가 공략을 해서 50% 정도의 마진을 확보하자 그런 거죠.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그러니까 저거를 하나를 팔면 1.5억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그 매출 원가 이거는 얼마나 돼요? 50%, 매출 50%요. 원가가 50%. 예, 판매가의 50%. 거기 지금 여기 써있는 그 저기 서버라는 이름이 다 들어가니까 아니, 소프트웨어만. 그러면 서버는 여기에 별도 보면은 서버는 별도죠. 그 별도. 개발 라이센스만 아닙니다. 이거. 개발 사업은 어느 누군가 개발 SI 하는 데가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 것들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매출은 더 커지는 거지. 근데 저희가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파트너들한테 좀 주면서 해야지 이렇게 협업이 된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거는 지금 대국민 앱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업무 앱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업무 앱들이 제일 문제가 개발을 했는데 문제점 파악을 못하는 게 가장 그 업무 앱들이 짜잘하게 넣을 수 있는 게 모바일 업무에 많아. 그럼요. 여기 태블릿 넣는 게 다 업무 앱이죠. 모바일 우리도 쓰고 있잖아요. 모바일 오피스 다 저희가 납부하는 다 업무용 앱 때문에 지금 납부. 한국으로 지금 모바일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시장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참. 근데 업무 앱 시장이 엄청나다는 거. 그래서 업무용 앱이 없고 애들이 앱 몇 개나 있겠어. 이관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업무 앱이 승편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지 조금만 그런 거 아니야. 그 김무정 그룹장은 아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김무정 그룹장은 맨날 업무용 태블릿을 넣고 있기 때문에 저희 통계청도 시장 이거 뭐지 목표를 높여. 아니 그 여기 22페이지에 그 저기 영원히 붙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로 지금 넣어놓은 표고요. 이제 자, 이게 1,000원 단위라서 판매가가 이제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 20% 할인해서 뭐 우리가 80만 원에 공급한다. 근데 이제 메모리가 8기가, 16기가, 32기가 이런 거에 따라서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맥시로 잡아 올리는 로그 데이터가 많으면은 맥시 서버의 메모리가 128기가 정도 꼽아야 돼요. 뭐 이렇게 이제 초금 세팅이 그렇게 가는 거고 증설이 일어나면 라이센스 더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메모리 가끔이 따로 있는 메모리 가끔 기준이라는 거예요. 네, 서버 메모리 기준입니다. 네. 그냥 로그 수집할 때는 메모리를 많이 써서 메모리를 이거 경정 내기가 어렵겠다니 이런 사람들. 네? 뭐 경정 내기가 어렵겠어. 아니요, 아주 심플합니다. 네, 되게 심플한 거예요. 인플레이트하고 QA 네. 추가 SDK 저거 차이가 뭐예요? 이 부분이요? 엔터프라이즈 QA 추가 SDK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 예, 예. 네. 그 차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왜 저희 라이센스 체계를 두 개로 두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28까지만 있고 저기는 192, 256이 있고 저기 또 엔터프라이즈는 816이 있는 거잖아. 네. 음. 요거는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기능에 대한 부분도 그거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네. 이런 거는 좀 다르거든요. QA 엔터프라이즈용이고 QA용. QA용 그리고 만약에 이거 QA용은 퀄리티 어시어런스 뭐 이런. QA가 그러니까 QA가 근데 이 상태가 이게 중요한 건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가바이트랑 100만 원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뭐 이거는 팔기 나름이니까. 어쨌든 네, 네. 있어요. 예, 예. 그렇지. iOS나 안드로이드 SDK를 이제 메모리- 저희가 제공하는 조건이고. 메모리는 서버의 하드웨어 스펙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맥시 서버. 그 저희 저장 장치 뭐냐 저게 저장 장치. 128기가의 또 하드웨어는 메모리를 넣었는데 실제로는 뭐 서버 사용량이 되게 적어요. 음.
막 10% 20%만 쓴다 하면은 그것을 그냥 128기가로다가 과금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이징을 자기들이 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Q&A가 있을 거예요. 맨 뒷장에 보시면. 사용자들은 이걸 산정을 어떻게 하냐, 서버 스펙을. 그 페이퍼 뷰 플러스 사용자 수라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인데 기업은행은 우리가 아니지. 계약 안 하셨잖아요, 이사님. 계약하시면 제가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놓으라고 좀. 공공기관이라는 거 하면 어디까지를 확대할 거냐 우리가. 기업은행 공공기관이잖아. 예. 그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는 또 어디 있을까? 그런 것도 이번에 수입을 축자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확대되게 하자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역할은 뭐라고 그럴까요? 플랫판하고 그다음에 또 뭐 우리가 이제 설치. 설치? 근데 설치는 아주 좀 심플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설치하는 거. SDK를 설치를 해주는 거죠, 앱에다가. SDK라고 하면 네. 보통 이게 개발할 때 필요한 그 도구거든요. 근데 왜 SDK가 자꾸 나오는지 잘 그러니까 그게 SDK를 이제 개발사한테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걔들이 지네 앱에다가 자기 앱에 소스 코드를 몇 자 추가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방법론을 우리가 가이드해 주는 거고. 그러면 앱에 이게 걔네들이 만드는 최종은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네. 따로 별도의 무슨 앱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앱은 아니고요. 빌드해서 배포할 때 양념을 첨가해서 배포를 하는 소스 코드에다가 네. 그 연동을 매출 계획에다가 네. 이거를 좀 너무 좀 약하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응? 그 제니퍼 솔루션도 같이 넣어서 연계를 해서 예. 제니퍼 소프트웨어도 한다고 그랬잖아. 응? 그러니까 직접 매출하고 음. 또 파생 매출이 15억이면은 2배로 하면 내가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인력을 지금 유명을 쓴다고 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인력 그러니까 여기 일단 여기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직접 매출액이 적은 거고요. 파생 매출은 저거 말고 저거에 한 2배 정도를 지금 생각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맥심이 15억인데 파생 매출을 파생 매출 매출 안 나와서 일점 어디 2배까지 가겠다. 파생 매출로 15억에서 또 아니 그러니까 그럼 2배 매출 계획인 거야. 정확하게 파생 매출과 이거 매출 계획. 아니 저 영업이익 3,4억이면은 2명 충분히 쓰잖아요. 잠깐 일단은 저 인력 개방 볼까? 인력 개방 그걸로는 이거는 여기 매출액이 그러니까 두명을 쓰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유선 투자를.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그거는 저기 연말에 하반기에 올해 쪽에 보면은 사업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수주가 되고 그 다른 파이프라인이 얼마큼 만들어지는 게 따라가지고 채용하는 거지 바로 하면서 채용하겠다는 건 아니거죠. 좀 추운거잖아요. 채용 시기가. 네, 일단 서로니까 저희는 뭐 한두 개 끊고 좀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선서를 한두 개 끊고 나서 이제 채용을 늦지 않을까 하고요. 일단 이쪽 영업은 또 뭐 일단 전문 영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소개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시기는 저는 좀 한두 개 사이트 끄는 다음에 근데 언더버 매출 계획을 수정을 뭐 하시냐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좀 매출 일정인데. 근데 사장님 이게 소프트웨어라 그러니까 사실은 소프트웨어로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네. 하드웨어 쪽이 아니고 굉장히 큰 거예요. 싱크엠 아까 40억 하거든요. 근데 35명이 먹고 사는 거 있어요. 알았어. 이게 근데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아마 누르는 것들에 대한 거를
그 로그를 보내주는 것 같은데 서버로다가 단말별로다가 근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개발을 했는데 네. 성능이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다시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랬더니 근데 그 원리를 좀 알려주면 뭐를 눌렀을 때 누른 거 기능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값을 로그로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예, 서버로다가 조금씩 보내는 거예요. 매치 원리인 서버. 것 예. 같아요. 누르었을 때 다 보내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다 해치해서 다 보내요. 또 아까 그 기대 효과가 중요합니까? 아, 맨 7장이요. 기능이 아, 그 설명을 안 해서.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게 앱에서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 게 있고 백그라운드로 그게 첫 번째고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메시지가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얘가 패치를 하는 거고 백그라운드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누르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걸 다 모니터링하고 그런 데이터는 또 마케팅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에서 그렇지. 네, 맞습니다. 화면 조회하고 로그, 에러, 클래시별로 이걸 다 잡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로딩 시간, 사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 열 때 얼마나 오래 걸리냐 시간, 그다음에 응답 시간 서버에 그 디바이스가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갖고서 지금 이 앱에다가 쓰고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다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객이 못 느낄 정도로 아주 미세한 타임에 올려야 되는 거고 이런 거가 이제 기술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는 마케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좀 부족한 거예요. 마케팅. 실질적으로 마케팅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대리점 통해서만 할 거냐. 지금 뭐 영업사업 통해서만. 아니면 우리가 마케팅을 수요 맞춰야지 마케팅 방법론이 아니라. 아까 여기는 이제 일단 저희 회사가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게 이제 CT 쪽 담당들밖에 모르고 있다는 건데 이제 앱 담당들은 찾아가서 만나든지 아니면 소개받아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통 CP 담당자가 있는지 않아요? 좀 달랐죠. 완전 다르죠. 앱 담당은 어디서 해요? 부서가 달라? 현업 담당이 합니다. 현업 담당들이. 예를 들어 경찰청 같은 경우도 모바일 오피스 담당이 따로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지금 그 안전대리 앱 담당,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과 무슨 과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고요. 총무과는 아닙니다. 사업 부서들이 네. 현업 부서들이 하고 해당 부서에서 네, 현업 부서들. 그러면 거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행안부나 이게 마사회 몇 개 하는 거 보면은 바로 소문 금방 나요. 금융권 앱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만 달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 저희가 뺏어온 거죠. 독점을. 그렇게 해. 너네들만 주는 거라고 그래. 지금 다른 데는 한참 능력이 없는 거야.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가 볼 때 좀 이거 본인 생각하면 여지까지 많은 것을 했잖아. 근데 그렇게 지적공 우리 그랬잖아. 뭐 진짜 라고 10개 이상을 분석하는 것 같아요. 이거. 그죠? 응? 이번 거는 어떤 거 같아요? 자신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본인들 의견은 빨리 정리하고 연습해보면서 빨리 들려줍시다. 시간이 되니까. 이거 지금 영상하고 음성은 녹음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저기 지금 공장들 해가지고 보내고 내일까지 해가지고 의견을 좀 달라고 하고 시간대가지고 사인을 받아 이제 그 답변 주고 우리 저 전담 뭐지 뭐 심사 분석자들 사인을 받고 이 심사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내는데 나중에 국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혹시 잘 될 경우 잘못된 경우 빠지게 되거든. 잘 안 됐을 경우는 또 일단 잘 됐을 때도 일단 또 인정하고 받아야 되는
잘 됐을 때 하고 그렇지만 지금 의견은 내고 최종 의견을 저기 그 취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내부에서 먼저 여기서만 2차적으로 구성하고 네, 다른 본부장들 의견 있으면 취업하고 아니면은 다른 노부장들은 의견은 거의 문제는 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낼 수가 없어. 지금 이 화면하고 목소리는 녹화 동영상을 공유를 할 거네요. 저는 이거 가능성이 있어 보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보는 의견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교수장님이 10카피는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건 영어가 아닌데. 아니 이거는 저희 개발 쪽에서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근데 개발 잘 아니, 해가지고 개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영어하고는 좀 다르고. 근데 느낌은 있으시잖아요. 맞아. 이게 있어요. 잘 되겠다, 어쩌겠다 이런 거. 아니, 개발자들 안 보잖아요. 개발자들. 네? 개발자들. 그거는 이제 저기 그쪽에 그 개발사랑 얘기를 해가지고 개발사에서 살 수 있게 영업을 해야지. 이거를 뭐 연구소에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 동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색다르긴 한데 이게 그 영업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아니고 가능이나 하면 그러니까 저기 개발사들한테는 제안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건 개발사가 아니라 이거는 SI 맡아서 마터사한테 해야지. SES나 MG CNS 뭐 이런 데다가 제안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저기 이 고객사들 있잖아요. 운- 외부 개발 운용 담당. 고객사들. 운용 담당이나 품질 이쪽에 담당, 있어야 안전 관리 담당 쪽이 개발사는 그게 추가 비용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개발사한테 얘기를 해봤자 안 쓴다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서비스를 운영을 해야 되는 그 실제 고객사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저기 뭐지? 그거 막그 컴플레인 하는 거. 그 민간에 막그 하는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민간에서 사용하는 앱이다 이랬을 때 컴플레인 들어오면 그거 완전히 그러면 그런 사람 그런 거를 완전히 미리 방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SI 사업을 좀 띄울 때 이거 저기 솔루션 사용비를 아예 포함을 시켜갈 수 있고 띄우는 그런 형태로 가야 돼요. 첫 번째는 저기 엔드유저 실제 RFP를 낼 때 고객이 이거를 도입해가지고 개발을 하면 정말 좋겠구나라고 느끼게끔 해서 네. RFP에 넣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개발사들 개발할 때 너희들도 개발의 속도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그냥 품질이랑 뭐 이런 거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걔네들은 사용하기 싫어할 거예요. 개발사들은 이게 저기 부가적으로 시간이 더 많이 들어. 뭐 이벤트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런 소스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저기 명령어들을 넣어주세요가 이게 아마 SDK일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 사업을 사이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안서를 쓸 때 우리는 지금 이 기능 개발을 이렇게 RFP에 있어서 이렇게 개발을 하지만 우리의 전략은 경쟁사하고는 다르게 우리의 전략은 이런 모바일 쪽에 로그라든가 장애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성능 관리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만약에 그 SI 제안서에 전략을 놓으면은 그거는 괜찮은데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SI 개발자에 수주하기 위해서는 전략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지. 아니 근데 그거는 괜찮은데 지금 비용이 되게 비싸요. 그렇게 하기에는. 저게 그냥 솔루션 비만 1억 얼마면은 지금 보통 한 10억 정도의 나도 거기에 자기 이익을 저거 사는 데다가 써야 되고. 앱 쪽은 그러니까 업무 앱 쪽은 아마 이제 대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쪽은 아마 이제 사이즈가 줄 거예요. 1억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제 사용자 수에 따라서. 그래도 지금 이제 보통 지금 1억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격을 정해놨잖아. 그러니까 개발사가 자기네들이 그거를
뭐 저기 그 되게 좋은 그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데가 좋은데 그렇게 자기네들 그 저기 마진 깎아가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얘기처럼 저기 타이탄 사업이나 아니면 몇십억의 사업을 맞아요. 이거는 추가 제한하기가 어렵고 이제 뭐 500억, 1000억 그런 거는 그런 괜찮아요.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한 개발적으로 저기 500억, 1000억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그러면 대변인 얘기할까요? 다음 편은 좀 그리고 지금 저기 영어 파이프라인 작은 것도 그거 지금 저기 원청에서 또 그거 사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작은 거 아니야? 난 그렇게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네, 이거요? 이거 말씀하시죠. 그 다음 그 전 페이지가 그 다음 페이지도 그랬었어. 아니야 전 페이지. 이거요? 어. 일단은 네, 이쪽은 이제 영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예를 들면 캐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김서구 그 클라우드 쪽에서 저희가 이아스 하고 있는데 LG CNS가 어찌됐든 저 엔드 유저를 영업해서 하는 게 1차적인 거고 네, 맞습니다. 부차적으로는 내가 이거 보니까 갑자기 또 궁금해졌어. 만약에 필리스는 디지털 교과서 앱을 한다. 네, 근데 지금 이미 프로젝트 끝나가지고 앱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거를 해? 개발사가 예, 개발사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요거를 아마 일일이 다 그 저기 그 소스를 넣어야 되는데 그 개발자는 그게 유지보수 용어를 해가지고 해줄 만한 그게 아니거든. 네. 그러면 저 앱을 개발한 그 개발사에도 개발비를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고객 예산이나 음. 고도화 기능 개발 혹은 뭐그 그럼 프로젝트 성능 관리 혹은 통계 관리 이런 걸로 아주 미세하게 RFP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업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게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는 건데 실제로 이 기능이라는 거죠. 제가 수자원공사 RFP를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모바일 통계 관리 기능인데 성능 관리를 해야 되고 사용자 추적성 가능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능으로 박아버리게 들어가 있는 거기다가 개발사가 비용 부담을 하는 건 아니고 네. 추가 사업을 만들게 가지고 한다. 네. 그런 거 맞습니다.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 그걸 삼성전자 같은 데하고는 따로 제한하거나 뭐 그런 취약하는 삼성전자 삼성도 연계해서 단말이요? 네, 그만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 영업들이 이거를 다 솔루션 하는 거죠. 그 단말 글쎄 그걸 뭐 플러스 알파로 자기들 매출이 생기면 모를까 단말 쪽은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나는 이제 그 모바일 쪽 부서에서 이런 같이 연계해서 영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도 자료에 좀 써있긴 한데 저희가 몇 군데는 두 군데 정도는 제안을 해봤거든요. 네, 이게 개발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라서 단말단 관련된 고객사 담당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게 관심을 가질 만한 그게 아니에요. 모바일 쪽에 그냥 모바일 쪽에서는 이제 바라는 건데 이거죠. 태블릿을 예를 들면 30대를 도입을 한다. 그럼 도대체 태블릿에서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고 이거를 만약에 개발 계획이 있으면은 혹시 나중에 이용하실 때 사용자 편의성이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데 한번 제안해봐도 될까요? 그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하고 어떻게 보면은 대입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냐면은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 무선랜 깔았지 않습니까? 쓰다 보니까 네트워크 문제가 있는 거죠. 무선랜 품질 문제가. 그러니까 품질 사업을 다시 발주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앱을 개발을 했어. 앱을 배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네. 근데 이걸 투명하게 긁어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 솔루션 의심이 든다. 아니, 그거는 안드로이드 OS의 가장 큰 문제가
OS 업데이트 되면은 앱이 작동되는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게끔 하는 데는 도움은 될 거는 같긴 해요. 맞아, 그거야. 근데 아무튼 이게 첫 번째 처음 개발할 때 들어가야 되지 맞아. 나중에 이제 간만에 들어갈 때는 너무 늦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걸 찾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앱을 아예 그냥 꺾던가. 계속 유지할 고객은 이게 보편적으로 필요해질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해서 이 사업을 하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영업을 해야 된다는 숙제가 이제 주어질 거라는 거지. 모바일에서 넘어가면 쉽지 않은데. 그게 저기 모바일용 그게 솔루션이 아니니까. 그거를 저기 연결시키는 거지 직접 여기서 컨설팅하고 세일즈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저희들 스마트폰이든 태블릿이든 우리가 넣는 고객은 그 시점은 약간 어긋날 수도 있는데 분명히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부분을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뭐 그런 걸좀 질문을 해서 어떤 대화가 되는 만들 질문을 주시고 그렇죠? 그거를 하면 요거를 끄고 그리고 하나 가져가 이거 그냥 저기 유튜브에다 올리면 돼. 왜 그죠? 응? 왜 네.